이스라엘과 이란이 여태까지 나흘째 교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계속 매일 이란 측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에 날라오고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폭격이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이란 테헤란의 중앙방송국 방송 중에 방송국이 폭격당해서 화면이 꺼지는 현상까지 나타났고, 여러 이란의 공공시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분석하는 세계 많은 기사들이 좀 엉터리예요. 두 나라가 조만간에 합의할 걸로 예상이 되어서 미국의 주식이 다시 올라갔다. 코스피도 그래서 오늘 한 30포인트가량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매우 건시안적인 시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나 한번 보세요. 쌍방간의 타격이 크고, 물론 한 2대8 정도로 이란 측의 타격이 크지만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요격률 99%를 자랑하던 아이언돔과 여타 중첩되는 방공망이 이번에 다 무너졌어요. 이란 측이 서커속이, 그러니까 드론과 그리고 또 일반 미사일, 그리고 또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서커속이 시작하면서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 텔아비브 등 주요 도시에 이란 미사일이 떨어져서 이스라엘에도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 측이 개발한 초고음속 미사일에 또 개량 미사일에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미국까지 사드 패트리엇 등으로 가세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뚫리고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저런 요격 미사일들의 가치가 있느냐?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에로2, 에로3는 한 발에 수백억, 수천억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 돈값을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란 측이 이번에 확인한 성과는 이스라엘 주요 도시 방공 요격망이 의미가 없다는 걸 확인을 시켰고, 자, 이스라엘 측은 지금 이란 전역을 초토화시키고 주요 시설, 핵시설, 방송국까지 날리고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79년에 팔레비 왕조를 독재 정권이라고 하면서, 팔레비 왕조는 매우 세속적인 정권이었죠. 과거에 74년에 아시안 게임을 테헤란에 했는데 그때 제가 테헤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테헤란에요 히피들이 있었고, 미국에 마치 샌프란시스코처럼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도 입고 담배 피고 이랬습니다. 그런 이란이요, 팔레비 왕조가 좀 독재를 하고 비밀 경찰을 운영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때가 지금 이란보다는 훨씬 자유로웠다고 보고요. 인간의 여러 가지 기초적 자유와 또 경제가 지금보다 월등히 나았어요. 그런 중동의 강대국 페르시아 이란이요, 이슬람 원리주의 혁명, 당시 호메이니가 이끈 혁명으로 날아가 버렸고,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46년간 이란은요, 아야툴라라고 부르는 이슬람 지도자가 실질 통치자고, 자, 이란의 대통령은 껍데기에 불과하죠. 그래서 지금 아야툴라 하메네이를 이스라엘 측이 죽이지 못하는 것은 그의 아들이 더 강성이라서 죽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야툴라가 은밀하게 숨어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보망 모사드가요, 그까지는 접촉을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죽일 수만 있으면 이번에 죽였겠죠. 이스라엘이 뭘 하기로 작정하고 망설이는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만큼 칼을 뽑았으면 이번에 이란의 정권 붕괴, 또 아야툴라 체제의 붕괴를 끌고 올 만큼 이란의 정치적, 경제적, 또 물리적 타격을 가하고 핵시설을 확실히 파괴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벙커 부스터가 부재한 입장, 미국이 그걸 이스라엘에 주지 않는 입장에서는 핵시설을 확실하게 파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란이 어제요, 이란의 방공망 또 핵시설이 타격을 입었다. 또 이스라엘 공격 수단이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한 2,000개 미사일이 전부인데, 이 미사일이 지금 한 4분의 1은 써버렸고, 좀 있으면 며칠 더 싸우면 이게 다 날아가 버리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단이 없고, 또 중동 지역에서 과거 이란이 시아파의 이슬람 혁명 수출을 통한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헤즈볼라, 그리고 가자 지구의
하마스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 시아파 초승달 구도를 통해서 지금 전 중동을 흔들어 쬐겠지요. 그래서 이란은 사우디도 왕정을 쫓아내버리고 또 터키도 강경 이슬람화 시키고 그러면서 중동 전역에 강경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지난번에 하마스 공격 이후에 하마스가 무력화되어 버렸고 헤즈볼라도 무력화되어 버렸고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붕괴되어 버렸고 심지어 이라크에 있는 지금 시아파 민병대는 정부군에 통합되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여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이 후티 반군도 미국의 함정을 공격했다가 얻어맞아서 그들은 또 전략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별 전력도 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란 혼자서 이스라엘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쉽지 않으니까 어제 이란이 일단 시간을 좀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카타르, UAE, 사우디 등에다가 미국에 중재를 써달라. 그래서 핵 협상을 재개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미국이 주도하는 이란과의 핵 협상이 이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6개월 남았는데 실제 이란은 벌써 핵 무기 개발을 거의 완성시켜 놓은 단계에서 형식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그 사이에 이제 100% 완성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핵 완성을 선포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느끼는 것은 핵에 의한 홀로코스트, 즉 2차 대전 때 나치가 집단 대량 학살한 것처럼 이란이 어느 날 이스라엘에 핵을 발사시켜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리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까봐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이 다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네타냐후가 이란 측의 미사일을 얻어맞은 폐허 현장에 방문했을 때 네타냐후에 반대하는 이스라엘 국민조차도 이번에 이란과의 전면전을 벌여서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잘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네탄야후를 쫓아내자고 수십만 명이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란을 공격해서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의 최종 타깃은 이란의 핵농축, 엔리치먼트 공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산아래 500m에 깊숙이 묻혀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폭탄으로는 파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 무기가 필요하다. 여기에 이제 미국도 좀 동참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트럼프가 어제 묘한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전쟁하는 게 더 빠른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은 트럼프가요, 이란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조기 귀국한다면서 캐나다 캘거리에서 돌아왔고 곧바로 NSC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에 있는 유대인 소사이어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아들의 사업과 또 딸의 남편 쿠슈너 등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유대인 사업이 매우 깊숙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이란을 선택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것은 명확해요. 그래서 트럼프 같이 호불호가 명확한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편을 들지 이란 편을 들 리가 없다라는 거고, 또 트럼프가 지금 되고 난 뒤에 외교 문제에 대한 성과가 없어서 이스라엘 이란 간을 타협시켜서 외교 문제 성과를 가져오겠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이란과 미국과의 핵 협정이 재개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란의 SOS를 통해 가지고 이 이란 간 핵 협상이 재개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G7에 조기 퇴장한 것이 이란 이스라엘 간의 휴전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내용을 잘 모르는 거다. 네탄야후는 여전히 공격 의지를 밝히면서 위협 제거가 목표고 위협이 지금 다 제거되지 않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재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걸 방해하려고 공격을 했는데 공격한 결과 다시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재개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번에 노리는 목표라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완벽한 이란 핵시설의 파괴. 이란과의 협상은 아예 이스라엘의 이 선택지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휴전이라는 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란의 아야톨라 이슬람 혁명 정권의 붕괴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계속 이란을 공격하고 지금 테헤란 수도에서 이탈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트럼프도 테헤란을 떠나라고 바람을 잡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란의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고 경제가 붕괴되면서 지금도 이란 경제가 붕괴되어져 가고 있죠. 자, 그 속에서 주민들이 그야말로 혁명을 일으켜서 아야톨라 이슬람 정권을 뒤집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이란 하메네이 아야톨라 제거 계획을 들었지만 이를 거부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이란에 선제 공격을 감행한 이후 아야툴라 하메네이를 제거할 계획을 이야기했는데 트럼프가 이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스라엘은 미국과 관계없이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렇게 만약에 아야툴라가 제거되었을 때 중동 전역에서 번질 역풍을 우려하고 있겠지만은 네탄야후의 분명한 목표는 아야툴라를 제거하는 것이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요, 한쪽이 협상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중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 중단의 키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번에 끝을 보겠다. 그래서 중동 전역에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고 이슬람 원리주의자 혁명을 수출하는 이란 정권을 붕괴시키고 아야툴라 체제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트럼프의 중재에도 끝이 쉽지 않다는 거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휴이점, 지금 미국의 월가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틀렸어요. 이 전쟁이 조만간에 완화되고 휴전에 들어간다?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밖에 분석을 못하니까 맨날 틀리지요. 제가 처음에 하마스가 기습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번에 끝을 볼 거라고 했죠. 지금도 그 과정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1년하고 지금 8개월이 지나도록 지금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전쟁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이 무기체계가 월등하기 때문에 열을 좀 더 끌게 되면 이란 측의 미사일이 바닥이 날 거다. 지금도 이란 측이 한 30%는 썼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 측의 미사일이 바닥이 나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마음대로 패면서 정권을 축출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맨날 판단에 미스가 생기는 겁니다. 자, 경제적으로도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또 석유가 급등까지 가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